안녕하십니까, 전은서입니다. 자, 2022년 12월 30일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역이 어디가 발표가 됐다, 자,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도 신속통합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점보다는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고요. 참 이게 정치적으로 좀 악용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장을 오늘 최고 낮 기온이 영하이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한번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반지하 밀집 지역 등을 포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25곳을 발표를 해서 지금 총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로 된 곳은 46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46곳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참 의문이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해 발표에 이어서 서울시는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를 1차 후보지 21곳 포함해서 총 46곳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직 정비구역 지정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이들 지역은 2023년 중으로 신속통합 기획을 완료하고요,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이제 계획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아직 이것은 정비구역들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3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거다. 진짜 이거는 여기서부터 제가 약간 맛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정비구역 지정도 안 해놓고 앞으로 지정이 되면 선정된 후보지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 34,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라고 하면서 버젓이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요. 진짜 너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진짜 무책임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장이 공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명박 서울시장일 때처럼 막 청계천을 때려 부시고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때려 부셔서 새롭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지정만 해주고 그 모든 그 안에서 아파트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조합원들이 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하는 건데 정말 무책임한 거죠. 자기가 지정을 했으니까 마치 자기는 34,000호를 공급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으로 떠들면서,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그러니까는 나중에 주택이 모자라서 가격이 오르게 됐을 경우에 어떤 그런 것들을 면피하려는 좀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발표를 하면서 이 말을 쓴 자체가 진짜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게 선정된 후보지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나는 34,000호를 이미 공급을 한 것이다, 이런 말은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걸 쓰면서부터 제가 진짜 화가 나기 시작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옛날에 뉴타운 같은 경우처럼 참 무책임한 거였잖아요. 막 지정만 해주고 국회의원 될 때 내가 되면 여기 뉴타운으로 지정하게 해주겠다, 지정시키겠다 해놓고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는데, 재개발 투기 방지는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가 너무 과하다라는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고 건축허가 제한 당연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은 다 됩니다. 건축허가 제한 당연히 다 되고요. 근데 말 자체가 신속하게 빨리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과하게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다음부터였는데, 이거는 앞으로 될 것까지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지만 새로 되는 것들도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월달로. 그래서 그 안에 소유권을 갖지 못하면은 청산이 되는 제도인데, 이렇게 해놓고서 신속하게 거기가 개발된다? 거기에서 청산 조합원들을 이런 제도로 막 발생을 시켜놓고서 과연 그런 데가 빨리 될 수 있을까요? 한남 뉴타운만 하더라도 그렇지가 않아요. 한남 뉴타운, 한남 3구역 로얄 팰리스라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남 뉴타운 2003년도에 구역 지정됐는데요. 2004년 3월에 준공이 난 아파트예요. 준공이 난 아파트인데, 준공이 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 철거될 한남 3구역 조합원들이 다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준공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진 물건은 현재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건데, 이 똑같은 일련의 과정을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과거로 무조건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준공이 되지 않은 것들은 뭐 다 청산을 한다. 그 이후에 준공되면 다 청산을 한다. 자, 말도 안 되는 지금 제도를 쓰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요번에 지정된 곳들이고요. 자, 신속통합기획 지정되면은 빨리 개발될 수 있는지 의문을 한번 가져보셔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5년에서 2년으로 뭐 당기면 뭐합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됩니까? 한남 뉴타운도 조합원 진짜 지분 쪼개기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업 시행 인가만 받았고 관리 처분도 안 했습니다. 그런 갈등이 야기가 되면은요,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34,000호를 본인이 빨리 공급한 것처럼. 아닙니다. 빨리 공급하고 싶지만은 조합원들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권리산정일 제도가 있으면은 절대로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간 있지도 않은 권리산정 기준일로 인한 다수의 청산자 배출이 되면은요, 그런 지금 신속통합기획 이 재개발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형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용산 참사 같은 경우는 세입자 문제 때문에 그 난리가 난 건데, 이거는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유권을 뺏어가지고 이 사람을 무주택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한테 아파트를 준다. 그럼 이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실익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 거 뺏어서 이 사람 줍니다. 이 사람 무주택 만들고 이 사람 유주택 만들어요. 실익이 전혀 없는 제도인데 청산자의 저항, 그 많은 청산자를 배출을 하면서 이 신속통합기획이 계속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요번에 지정된 상도 15구역과 자양사동 청산자 세대수만 하더라도 200세대가 넘습니다. 자양동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많고요. 상도 15구역 한번 볼게요. 상도 15구역 요번에 자양사동이랑 같이 지정된 곳인데, 지금 신축 허가 받아 있으면서 문제가 되는 필지들이에요. 문제가 되는 필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쭉 여기에 나와 있는 필지가 문제가 되고, 여기에 있는 문제가 되는 세대수만 하더라도 111세대고, 자양동과 합하면은 두 현장만 하더라도, 두 구역만 하더라도 200세대가 넘어요. 46곳에 못해도 2000세대가 넘는 문제가 발생하는 청산자 세대수가 존재를 합니다. 이거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100% 바뀐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비구역 지정에 급급하여 진행되지도 않는 사업으로 주택 공급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점을 해결 안 하고 진짜 그렇게 빨리 공급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자, 상도 15구역으로 가서 한번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도 15구역 신속통합기획 선정을 롯데건설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벌써 붙었네요. 요즘에 건설회사들이 자금난에 막 참 이런 재개발 사업 아니면 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미분양에 대한 공포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미 조합원들한테 분양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시공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나쁠수록 저렇게 시공사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수주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그냥 맨 땅에 그냥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체를 분양해야 되니까는, 그리고 본인들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니까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공사 수주를 하면 이미 조합원들한테 공사 대금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리스크에서는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신축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다 지금 청산 대상들이에요. 분양 사무실이 이렇게 있죠. 진짜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 것들 다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집들이에요. 포함되어 있는 집들인데 분양권 안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진짜 이거 어떻게 다 할까요? 제가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무지하게 추워요. 지금 낮 기온이 영하 2도입니다. 최고 기온이 영하 2도고요.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너무 추워요. 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상도동 288-1번지예요. 그래서
아까는 뭐 롯데가 난리를 피더니 지금은 또 푸르지오 상도 15구역 신속 통합 기획 선정 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플랜카드 앞으로는 이렇게 구 빌라들도 있고요. 이런 상가 건물들도 자리를 잡고 있고, 이런 신축 빌라들이 쭉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구경하는 집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준공이 났어야지만이 그 물건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권리산정 기준일 안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건축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던 로얄 팰리스 같은 경우도 다 그냥 분양권을 주는 거거든요.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또 지금 건축 허가 제한을 또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별도로 안 하고 그냥 정비구역 지정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행위를 못하게 건축 허가 제한되는 거고, 이중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신속통합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를 때여가지고 진짜 규제를 한꺼번에 중첩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 구청에서 허가 내줬지, 그냥 우리가 허가 안 받고 이렇게 지은 겁니까? 허가 받아서 다 지은 거예요. 뭘로 허가를 내줬습니까? 다세대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냥 상가 건물로 허가를 내준 것도 아니고 다세대로 허가를 내줬어요. 다 지금 여기에 몰려 있는데, 이 다세대로 허가를 내는 건 뭡니까? 다세대 뜻이 뭐예요? 같은 건물에 여러 명의 소유자들이 호수를 구분해서 갖는 게 다세대잖아요. 다세대는 그야말로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내놓고서 내주고 나서 그 허가 내준, 자기네들이 내준 물건을 구입을 하면은 청산이 되는, 다시 집을 뺏어가는 그런 악성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집을 살 수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내줘 놓고 나서 그 집을 사면은 다시 집을 뺏어서 무주택자로 만들어 버린다. 야, 진짜 누구의 발상인지, 진짜 무슨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무슨 이해를 하지.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아직 철거가 완전히 안 끝난 것 같아요. 철거가 끝나야지만이 착공을 받아주거든요. 지금 제 뒤에 있는 건물은 진짜 이 땅을 사신 분은 참 난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착공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진행이 잘 되지 않는 한 계속 저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진짜 굉장히 피해를 주면서 우리나라를 원망하게 되겠죠. 추워서 콧물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쪽 뒤편 보면 계속 이렇게 축하한다라는 경축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저 멀리에는 또 분양사무실이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저기에도 이제 신축이 된 지 얼마 안 된 주택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금 노후된 주택들이 몰려 있고요. 여기도 지금 와보니까 지금 이렇게 걸어왔는데, 여기도 또 이렇게 분양사무실이 있어요. 공감이 되지 않는 기준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라. 아마 감당하기 힘들걸요. 이거 사업 진행되잖아요. 무슨 참사보다 더 큰 참사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이거 아마 지금 서울시장님이 감당할 수 있을지, 진짜로 청산시켜서 감당할 수 있을지, 조합에서 그 피해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생깁니다. 진짜 말로 담기 힘들 정도 진짜 무서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누가 감당할까요? 자, 저는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냥 도시는 그렇게 움직이게 냅두고 있다가 집을 짓고 그리고 노후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단지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지, 이런 게 막 억지로 그냥 막아가지고요 뭐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뭐 집도 되게 크게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땅 200평에 18세대 진짜 사람이 살기 좋게 지었어요. 자, 그런 집도 있습니다. 자, 악성 지분 쪼개기로 3룸 테라스 최고급 인테리어 저렇게 짓습니까? 자, 저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지분 쪼개기를 하면은요, 진짜 악성 지분 쪼개기로 하려면은 진짜 최대한 많이 넣어가지고, 이런 대리석 왜 붙입니까? 이 돌이 얼만데, 예? 대리석 안 붙이고 그냥 이 옛날에 지어진 집처럼, 예? 뭐 드라이비트나 이렇게 해놓고 짓고 말지, 누가 이렇게, 지금 옆에 보십시오. 옆에 옛날에 지어진 집은 드라이비트로 지은 겁니다. 이건 대리석이 아니라요, 그냥 드라이비트라는 그 공법으로 최고 진짜 싼 재질로 마감을 한 거고, 여기는 대리석 마감을 한 거예요. 방 3개로, 그것도 참, 이렇게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사람 살라고 집을 지어놨는데 어느 순간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진짜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엄청 추워요. 지금 제 뒤에는 한쪽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새로 지어지는 신축 빌라가 있고요. 또 한쪽은 요번에 착공 제한으로 인해서 철거만 해놓고 착공을 못하는 현장에 제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맞는 건지 그냥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진짜 보편 타당한, 여기가 진짜 민주주의인데 이게 진짜 이해가 가능하고 보편 타당한 이야기인지 진짜로, 그리고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진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신속통합 기획에 이번에 돼서 그 안에 있는 조합원들은 아마 제가 싫을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제가 싫을 건데, 앞으로 지정될 곳에 뭔지도 모르고 지금 새 주택, 새 아파트 갈 돈이 없어서 2020년 1월 28일 이후에 건축된 새 주택을 산 사람, 그 지역이 앞으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가 돼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마저 청산자가 된다면 그런 사회적인 불안감과 사회적인 불합리성에 대해서 누가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현 시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현장에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시장님, 현장이 답입니다.